그 사람의 속마음, 눈빛으로 읽어내는 5가지 신호.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72세 김영선 어르신은 얼마 전 친구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말도 부드럽고 인사성도 바른데 어쩐지 눈빛이 어색하더라고요. 결국 알아보니 투자 사기였어요. 이처럼 사람의 진심은 말이나 표정보다 눈빛에 먼저 드러납니다. 심리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눈빛이야말로 감정을 숨길 수 없는 창문이다. 오늘은 시니어 여러분께 사람을 만날 때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눈빛의 5가지 신호 중 첫 번째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신호, 시선을 왼쪽 위로 돌리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실제로 FBI 행동분석팀은 10년간 2,500명 이상의 강력 사건 용의자를 신문하며 가장 먼저 눈의 움직임을 집중 관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거짓을 꾸밀 때 뇌는 비정상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이 불안과 긴장이 시선 흔들림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선이 왼쪽 위로 가는 순간 뇌가 지금 이야기를 새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신호로 분석됩니다. 사람은 기억을 떠올릴 때는 주로 오른쪽 위를 보고 거짓을 꾸미거나 창작할 때는 왼쪽 위를 무의식적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이건 나이, 국적, 성별을 가리지 않는 인류 공통의 뇌 신경 반응입니다. 하버드대 행동심리학 연구팀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200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던진 후 초고속 카메라로 눈의 움직임을 분석했더니 거짓말을 할 때 왼쪽 위로 잠깐 시선이 돌아가는 현상이 상당히 높은 확률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FBI 신문 사례도 충격적입니다. FBI 신문실에서 차분해 보이던 한 용의자는 질문을 받는 순간 아주 잠깐 왼쪽 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걸 포착한 수사관은 즉시 종이를 덮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했어요. 결국 추가 조사에서 용의자는 자백을 했습니다. 이제 시니어 여러분도 눈빛으로 상대의 속마음을 읽는 법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과장된 미소, 다정한 말투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 짧은 눈빛의 찰나입니다. 속임수를 피하고 후회 없는 인간관계를 위해 꼭 기억해 두세요. 그 사람의 속마음, 눈빛으로 읽어내는 5가지 신호. 두 번째, 세 번째 신호. 경북 경주시에서 70세 자영업을 하고 있는 김도연 어르신은 최근 가게 거래처 사람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말은 너무 정중한데 뭔가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느낌이 묘했어요. 사실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사람의 진심은 눈에 먼저 드러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두 번째 신호, 입만 웃고 눈이 웃지 않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심리학자 폴 에크만 박사도 강조합니다. 진심 없는 웃음은 입술이 웃고 눈빛이 배신한다. 미국 미네소타대 심리 실험 결과에서도 입만 보고 진짜 웃음을 맞힌 사람은 겨우 17%였지만 눈만 보고 맞힌 사람은 무려 89%였습니다. 즉, 눈가에 자연스러운 주름과 온기가 퍼지면 진심 어린 웃음이고 입만 웃고 눈이 차갑다면 속으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니어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도 이제는 입보다 눈을 먼저 보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세 번째 신호, 시선을 피하거나 흘기는 사람을 주의하세요. 세계적인 행동심리학 권위자인 폴 에크만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대의 진심은 0.04초 안에 나타나는 미세 표정과 눈빛에서 드러난다. 하버드대 심리학팀의 연구에서도 시선을 피하는 사람의 83%가 결국 변명이나 거짓말을 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눈을 흘기는 사람은 나를 깔보거나 마음속으로 이미 거리를 두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끄러운 게 아니라 속마음을 숨기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 눈빛으로 읽어내는 5가지 신호. 네 번째, 5번째 신호. 네 번째 신호, 지나치게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미국 스탠퍼드대 행동심리연구팀은 이런 경우를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시선을 4초 이상 강하게 고정하는 사람의 87%가 내가 상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끼고 있었고 절반은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경향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팀도 추가 실험을 했습니다. 시선을 1초, 3초, 5초, 7초로 나누어 관찰했더니 34초 정도 자연스럽게 눈을 맞춘 사람이 신뢰도와 호감도가 가장 높았지만 5초 이상 뚫어지게 바라보는 경우는 85%가 불안과 압박감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지나치게 시선을 오래 고정하는 사람은 심리적 지배 성향을 가진 사람일 수 있고 부드럽게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하는 사람이야말로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5번째 신호, 질투가 눈빛으로 드러나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미국 UCLA 심리연구소에서는 이런 질투의 미세 표정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은 친구들의 눈빛을 분석했더니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순간적으로 눈꼬리가 살짝 내려가거나 미세하게 찡그리는 현상. 둘째, 입은 웃지만 눈동자는 차갑게 식어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말로는 잘 됐다, 축하해라고 하면서도 눈빛은 차갑게 변하는 사람은 속마음에 질투와 시기가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시기와 비교심이 깊어져 결국 관계에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정리하면 질투하는 눈빛은 찡그림과 차가운 눈동자로 드러나며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눈과 입이 함께 따뜻하게 웃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모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동자는 거짓을 가장 먼저 배반한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시선과 눈빛의 온도를 꼭 확인해 보세요. 그 끝에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읽어내는 눈빛 5가지 유형과 경계법. 첫째 유형, 허세형 눈빛. 나를 인정해달라는 갈증이 숨어 있습니다. 허세형 눈빛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 눈이 반짝입니다. 그러나 그 반짝임은 열정이 아니라 나 좀 인정해줘라는 갈증에 가깝습니다. 시선은 늘 주변을 둘러보며 누가 자신을 주목하는지 확인합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경향도 강합니다. 처음엔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끊임없이 비교하며 상대를 깎아내리려 합니다. 아, 그거 나도 해봤어. 이렇게 말입니다. 경계법은 간단합니다. 맞장구를 치되 거리를 유지하세요. 이 사람의 들러리가 되는 순간 자존심이 바닥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둘째 유형, 조급형 눈빛. 속도를 강요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조급형 눈빛을 가진 사람은 사방을 살피며 눈빛이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대화 중에도 시선을 계속 옮기고 발을 가만두지 못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결과와 속도에 집착하며 결론부터 말해봐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식으로 상대를 재촉합니다. 이러한 조급한 에너지는 결국 상대방의 페이스를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나도 빨리 결정해야 하나? 혹시 내가 느린가? 라는 압박감이 커지죠. 경계법은 이렇습니다. 숨을 고르고 일부러 더 천천히 말하세요. 상대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읽어내는 눈빛 5가지 유형과 경계법. 셋째 유형, 경계형 눈빛. 사생활을 조심해야 합니다. 경계형 눈빛을 가진 사람은 마치 스캐너처럼 상대를 훑어봅니다. 그들의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작은 말실수 하나까지 집어낼 기세입니다. 대화할 때마다 넌 나한테 뭐 숨기고 있는 거 아냐? 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합니다. 이런 사람과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긴장하게 되고 결국 상대의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기 쉽습니다. 경계법은 비밀을 노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적인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고 그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질 때는 잠시 미소 지으며 시선을 옆으로 빼세요. 그러면 그들은 더는 건드리기 어렵다고 느끼고 물러납니다. 넷째 유형, 자존감 낮은 눈빛. 의존 관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시선을 잘 맞추지 못하고 항상 눈을 내리깔며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순하고 착해 보여 정이 가지만 점점 상대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경계법은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도와주되 모든 걸 책임지려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모든 부담이 당신 어깨 위로 쌓입니다. 다섯째 유형, 비교형 눈빛. 조용한 질투가 위험합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와, 대단하네 라고 말하면서도 눈빛으로는 위아래로 상대를 스캔합니다. 외모, 말투, 사소한 행동까지 모두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질투의 불씨를 키웁니다. 결국 뒤에서는 저 사람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라며 험담을 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경계법은 자랑을 줄이고 이 사람 앞에서는 개인적인 성취를 길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위아래로 훑는 순간 질투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므로 그 즉시 거리를 두고 사적인 이야기를 삼가야 합니다. 내가 관리해야 할 눈빛 습관. 3가지 시니어를 위한 인간관계의 황금 법칙. 첫째, 부드러운 눈과 주름 만들기 연습. 요즘은 TV에서도 주름을 없애는 광고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프랑스 파리 심리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눈가에 자연스러운 주름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호감도와 신뢰도가 무려 2.3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뜻함은 주름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진심으로 웃는 사람은 눈과 근육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며 미세한 주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대의 눈을 바라보되 절대 3초 이상 쏘아보지 않기. 충북 청주시에 사는 72세 이정숙 할머니는 면접관으로 봉사활동에서 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시선을 오래 맞추면 상대가 긴장하는 게 눈에 보여요. 스탠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시선을 23초 맞춘 뒤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시선을 옆으로 빼는 것이 상대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70세 박용남 어르신도 이렇게 실천합니다. 3초 넘기지 않으려고 일부러 살짝 웃으면서 끄덕이니까 상대가 더 마음을 열더라고요. 상대에게 부담은 줄이고 신뢰는 높이는 황금 시간입니다. 반대로 5초 이상 뚫어지게 바라보면 압박과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셋째, 대화 중 고개 끄덕이며 시선 맞추는 훈련.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런 끄덕임과 눈빛 교감이 적극적 경청의 핵심입니다. 말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이분은 내 말을 존중해준다는 깊은 신뢰를 느낍니다. 시니어분들에게 특히 필요한 인간관계의 기술입니다. 내 눈빛 하나가 사람을 살립니다. 시니어를 위한 따뜻한 인간관계의 지혜. 사람들은 말솜씨나 지식보다 더 중요한 신호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바로 상대의 말을 귀하게 들어주는 태도입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직원이 오늘은 특별 할인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살짝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과 마주칠 때도 눈을 맞추며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그 짧은 순간에 상대는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아, 이분은 마음이 열려 있구나. 독일 철학자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눈빛은 아무 데가 없이 세상에 건넬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다. 우리는 그 선물을 가장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시니어 세대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5분 거울 앞에 서서 미소 짓는 연습을 해보세요. 입꼬리뿐 아니라 눈과 근육을 살짝 모으며 웃어보는 연습, 그리고 대화 중에는 3초 동안 따뜻한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본 후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어느새 주변 사람들이 먼저 당신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따뜻한 눈빛 하나가 가족의 웃음을 만들고 친구의 용기를 북돋우며 처음 만나는 이웃의 마음마저 따뜻하게 덮어줄 것입니다. 저 역시 이곳에서 여러분께 언제나 따뜻한 시선과 응원의 마음을 보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큰 힘이 됩니다.